감사원이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9명 발생해 전날보다 105명 감소했지만 나흘 연속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 즐기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 바다의 불청객 이한류 발생이 늘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급작스럽게 이한류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곡체육공원 사업은 신곡동 쓰레기산으로 불리던 6만 제곱미터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가 부지 면적의 30%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70%의 체육공원을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감사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9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05명 줄어들었지만 나흘 연속으로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960명 발생한 것을 비롯해 의정부 252명, 양주 150명, 포천 81명, 동두천 38명, 연천 46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17.8%로 전날보다 1.8%포인트 올랐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12.4%로 전날보다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도는 먼저 원스톱 의료기관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와 검사, 처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4천여 곳과 보건소 간 한라인을 가동하고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69팀을 운영하는 등 집단 감염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지정됐다 일반 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다시 감염병 병상으로 돌리고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을 지정해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대규모 확진으로 얻었던 면역력 역시 함께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박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BA.5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1주 오미크론 BA.5 검출률이 3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0.3%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해외 유입 검출률은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그 해외 입국자 중에서 이 BA.5의 비중이 70%의 비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BA.5가 중증도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BA.5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확실히 드러난 순서대로 그리스어 알파벳을 붙여왔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이 중 하나입니다. BA.5는 이 오미크론의 후손인 셈인데 BA 계통에서 5번째 하위 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BA.5의 특징 중 하나는 면역 회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존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도 강합니다. 원조 오미크론인 BA.1은 지난해 말 유행한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정도 강했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는 BA.1보다 30% 이상 전파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번 BA.5는
이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BA.2.75 감염 사례가 최근 공식 확인돼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에 그동안 느슨해졌던 개인 방역도 다시 고삐를 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감염병으로 비상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최근 과수농가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나무의 열매와 잎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타들어가는 과수화상병 때문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빠르게 번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충남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최근 농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과수화상병 때문입니다. 과수화상균은 덥고 습한 날씨에서 빠르게 번지는데 최근 자주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무도 약해지고 또 세균에 약해지기 때문에 방제에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약도 쉽게 나가고 배수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길게 오는 장마가 힘듭니다. 실제로 과수화상병에 전염될 경우 해당 농가는 모든 사과를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3년간 같은 지역에서 사과나 배 같은 과일나무 등을 심을 수 없어 농가의 피해가 큽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80여 건.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인 28건으로 줄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점액 형태로 나오는 화상병균이 장마철 빗물을 타고 삽시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있을 경우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과수농가는 하원 내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예방 작업이 필요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앞으로 2주를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농가분들께서도 예방책으로는 농가 배수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농가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 주시고 이제 PLS에 등록된 약재로 사전에 비가 그친 뒤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한번 감염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과의 대담을 통해 기회 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담에는 우수 정책 제안자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설명에 이어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고른 기회가 가야 하며 취약계층에게는 더 나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을 강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휴장됐던 동두천 놀자숲이 이달 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는 놀자숲 운영 관리를 위해 지난 11일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업체는 올해부터 3년간 놀자숲 운영 관리를 맡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놀자숲이 동두천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통해 동두천으로 진입하는 길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동두천시는 시내에서 신천을 건너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소요산 IC와 연결되는 소요산교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요산교는 지난 2019년 9월에 착공됐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다 2년 10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교 개통으로 소요산 IC 이용 차량의 교통정체 해소와 인근 산업단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굴착기와 같은 건설 기계를 민식이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굴착기 사고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자동차 운전자에서 건설기계 운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오는 9월 전국 시도교육협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채택되면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 즐기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한류 발생이 늘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이한류 대처법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떠 있고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백사장에는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 활동을 지켜봅니다. 지난 2017년 7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한류 상황입니다. 물놀이 중이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빨려가듯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다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안으로 넓게 밀려온 파도가 좁게 모여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인 이한류. 물살의 흐름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초당 2에서 3m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최대 멀리 밀려나갈 경우에는 200m까지도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물놀이 도중 실제 이한류가 발생해 바다에 떠밀려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빠른 물살에 휩쓸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순식간에 떠밀려 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끌려온 거리는 100m가량. 저는 지금 이한류가 발생해 바다에 밀려왔다는 가정하에 수심이 깊은 곳까지 와 있는데요. 제 발에 땅이 닿지 않아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한류를 만나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한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당하지 않고 그 튜브 같은 거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이 가능하신 분은 이한류가 발생하는 좌우측 공간으로 해가지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27만 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월 5만 원의 교통 바우처가 지급됐는데요. 도는 올해 국도비 265억 원을 투입해 경기 지역 104개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청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1,3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01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이 늘었고 재산 피해는 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가까이 줄었습니다. 발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7.4%, 기계적 요인 1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